자, 진단검사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까지 피부 하셨는데 오늘 배우신 거까지 해서 피부에 대해서 의학용어 다 외우셔야지 앞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진단검사 바이오PC.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PC 그럼 뜯어내다.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조직을 뜯어낸다. 그래서 얘를 생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검은 암을 판단할 때, 암의 조직을 판단할 때 그 살아있는 조직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excisional biopsy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병변, 암의 전체를 모두 다, 그 병변 전체를 다 뜯어내는 걸 excision biopsy라고 얘기를 하고요. incisional biopsy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직을 뜯어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쉐이브 바이옵시가 있어요. 쉐이브 그러면 어떤 면도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칼날로 조직을 표피나 상피, 진피에서 면도처럼 이렇게 제거해서 생검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컬처 그러면 우리 균을 배양하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컬처 균을 배양하고 and sensitive sensitive 그럼 민감성이라는 거죠. 민감성이라는 건 질병이 있는 것을 있다고 판단하는 게 민감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열이 났어요. 그러면 발열이 나면 염증이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균을 채취를 해서 배양을 하죠. 균을. 얘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든지 모든 것들 그 조건을 다 만들어서 균을 배양한 다음에 이 균을 여러 가지의 항생제를 써보기 위해서 균을 써보는 항생제를 전부 다 투여를 합니다. 각기 다른. 그래서 가장 균이 잘 죽는 그 항생제를 배양한 결과를 가지고 환자한테 투여를 하기 위해서 culture and sensitive 균 배양 및 감수성 검사를 하는 거죠. 어떤 약의 균이 가장 잘 죽는지. 그래서 그 균을 그 항생제 가지고 인체에 투여하기 위해서. 자, frozen 그러면 얘는 냉동시키다, 동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아까 크리오 얘하고 동요라고 그랬는데 섹션 그러면요. 얘는 그 잘라낸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요, 채취한 조직을 즉시 냉동시켜서 그 병리 검사를 하는 거를 동결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스킨 테스트. 얘는요, 특정 물질에 대해서 피부 반응을 봐서 인체에 투여를 하기 위해서 스킨 테스트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스킨 테스트죠. 등에다가 약간 조금 상처를 내서 시약을 조금 바릅니다. 그래서 시약을 바른 다음에 피부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약을 투여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스킨 테스트 가끔 가다가 의사지시 기록지에 스킨 테스트, 애프터 스킨 테스트 후에 약을 줘라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패치 테스트 얘는요. 알레르기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다. 그래서 비염이면 특징이 막 재채기 많이 나고 조금만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채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콧물 많이 흐르고 그래서 계속 휴지 한 마리 정도를 계속 코를 풀어야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면 여기에다가 피부에 상처를 내서 알레르기가 되는 진드기, 먼지, 바퀴벌레 이러한 그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다 올려놓죠. 그래서 어떤 알레르기가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 알레르기의 원인을 이제 죽이는 약을 쓰기 위해서 첩보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래치 테스트 얘는요 피부를 긁은 후에 탁탁탁 긁은 후에 물질을 바르는 걸 스크래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망토 테스트 얘는 튜베클린 주사를 피내로 주사하는 거고요. 주로 소아한테 실시하는 검사죠. 그 다음에 인추라 그럼 뭐뭐 사이에 그래서 인추라 버테브랄 그럼 척추 사이에
디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intradermal 그러면 피부 사이에 검사를 하는 건데 진피 그 사이에 피부 내 반응 검사를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수술은 케모 서저리, 우리 서저리 그러면 얘는 수술이에요. 근데 케모 그러면 화학적인 그 약품을 이용해서 산성 용액을 발라서 피부의 그 상부층을 맨 위층을 벗겨내는 수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크리오 서저리 그러면 아까 크리오가 냉동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오 서저리 그러면 냉동 조직을 얼려서 파괴시키는 방법이 크리오 서저리입니다. 근데 큐렛 그러면 상처를 긁어내는 거를 의미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리창에 탁 비었어요. 그래서 조직이 맘대로 자랐어요. 이걸 뭐라고요? 아까 켈로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켈로이드가 교원질이 막 이렇게 맘대로 자랐으면 의사 선생님이 어때요? 대충 이렇게 탁 라인을 잡으시고 이 켈로이드인 거를 다 뜯어내죠. 뭐로요? 큐렛으로. 그래서 이 뜯어내는 과정을 데브리망, 변연 절제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싹 꼬매죠. 그래서 큐렛은 이렇게 긁어내는 기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데브리망은 이제 금방 설명했어요. 변연 절제술이라고. 그 다음에 카츄리제이션 얘는요. 전기나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태워가지고 파괴하는 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브리멀티즘 그러면 에어로졸 스프레이로 그 피부를 박피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 서저리 프로시저 그러면 조직을 전류를 이용해서 파괴해서 그 전기로 그 죽은 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렉트로 카우츄리 이거는 수술 기록지에 굉장히 잘 나오는 용어죠. 일렉트로 카우츄리 또는 카우츄리제이션 이런 말 잘 나오는데 얘는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혈관과 혈관을 탁 잘랐어요. 그럼 어때요? 계속 출혈이 나겠죠. 그래서 얘가요. 조직을 카우츄레이션, 일렉트로 카우츄레이션으로 여기에 탁 댑니다. 그러면 조직이 태워지면서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기 소작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전류에 의해서 조직을 태워서 출혈 부위를 응고시키는 것 이게 일렉트로 카우츄리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 디스케이션 얘는요 고주파 그 전기 스파크로 조직을 태워서 파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퓨귤레이션 방전요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주파의 그 전기 스파크로 조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스카프토스카피 얘는 가피를 절개하는 수술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인시전 앤 드레인지 아까 어브세스 농양이 찼을 때 농양을 절개를 하고 드레인지 짜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저 서저리 레이저 수술은 각 그 해박적 부위마다 다 할 수 있지만 피부에서는 뭐 흉터라든지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 서저리를 하죠. 그 다음에 몬스 서저리는 얘는 피부 종양이 있어요. 그럼 걔를 탁 떼어내는 게 아니라 표피층서부터 한층 그 벗겨가면서 종양이 없어질 때까지 수술하는 게 몬스 서저리예요. 그 다음에 레비티도 그러면 주름인데 플라스티 그러면 원래대로 복용해주다. 플라스틱 서저리 그럼 성형외과인데 원래대로 그 장기라든지 기능을 복원해주는 걸 플라스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리피티도 플라스틱 그러면 주름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스킨 그래프트 피부를 이식하는 건데 화상이나 또는 상해로 인해서 피부를 이식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토그래프트 그래프트 그러면 이식하다. 얘는 이식하다. 어떻게 해요? 내 피부를 내가 띄어다가 이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엉덩이에 있는 피부를 갖다가 뭐 팔이라든지 뭐 얼굴에 이식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테로 그런 얘기예요. 얘는 이종이에요. 나하고 다른 종이죠. 그래서 돼지 피부로 이식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헤테로그래프트 그러면. 근데 호모 그러면 동종이에요. 종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가 나의 형제가 피부를 이식해 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프트 이식에 대해서는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 치료 방법에서 그라프트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트가 2007년도에 의무그룹 실무 차트에 나왔으니까 의미를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데브리마토플라스티 그러면 더마토플라스티 그러면 피부죠. 그래서 피부 성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방법을 보면 테라피 얘는 치료예요. 근데 케모라고 했으니까 화학약품을 써서 치료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세제를 이용해서 문제가 된 세포를 손상시켜서 다시 세포 재생이 되도록 하는 게 케모테라피죠. 레디에이션 테라피, 방사선 치료인데 방사선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조직에 계속 방사선을 쪄서 죽이는 거죠. 지금 케모테라피하고 그다음에 라디오테라피 이거는 암 환자인 경우에 주로 많이 해주는 수술이죠. 그다음에 스칼러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경화 딱딱해지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칼러 테라피 그러면 피부 경화제를 이용해서 피부를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실무 차트를 여러분이 풀으실 때 이 지금 의학용어 챕터마다 약품에 대해서 넣어놨는데 항상 실무 차트에서 약을 물어보는 다음 중 고혈압 제제로 사용한 부분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 나오는 이 의학용어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자주 보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의사지시 기록지라든지 경과 기록지라든지 그 다음에 협진 기록지라든지 그러한 기록지에 이 약품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아네스티스 마취제입니다. 마취제하고 딱 어때요? 저는 이제 한글로 쓸게요. 여러분은 의학용어로 외우셔야 됩니다. 마취제하고 어때요? 약품명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약품명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약품명 A, B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의학용어를 교재에 있는. 그래서 마취제 그러면요. 신경 전달을 딱 어때요? 중단시켜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마취제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틱 얘는 살아있는 건데요. 안티 그러면요. 뭔가 대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바이오틱 그러면 살아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 그래서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에메틱 얘는 진토제예요. 또는 토하다 뭐 이런 뜻인데 얘가 안티에메틱 그러면 토하는 거를 어때요? 대항하는 거니까 얘가 진토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펑글은 진균이에요. 그래서 진균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게 안티펑글 항진균제입니다. 안티히스타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의 그 효과를 억제하는 약이 안티히스타민이에요. 자, 그러면요. 히스타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알레르기 반응 때 굉장히 과량으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에 굉장히 많은데요. 호염기구는 혈액에서 나올 겁니다. 호염기구에 있는 물질이에요. 호염기구에 있다. 그 다음에 얘가 히스타민의 역할이 모세혈관의 이완과 투과성을 굉장히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이 내장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를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의 역할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염증제, 안티인플라메이터리, 그럼 염증을 감소시키게 해주는 약이죠. 그 다음에 안티퍼스피렌트, 그러면 항한제인데 땀을 분비를 억제해주게 하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프루티스, 프루티스, 그럼 소양증인데 가려움, 뭐 두드러기 있을 때 막 가렵거나 어떠한 상처가 있을 때 막 긁을 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약을 많이 주는데 가려움증을 경감시키는 약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상치료제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부제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 비듬치료제, 각질연화제, 연고제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브 그러면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는 약이죠. 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꼭 외우셔야 되는 거. 마취제 외우셔야 되고 항생제 외우셔야 되고 진토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나 염증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의학용어로 많이 하시다 보면 외우실 수 있겠지만 항소양제 그 다음에 각질연화제, 연고제, 그 협진기록지에서 대부분 피부과에 협진을 하면 연고제 뭐를 주세요라는 그런 그 의사 지시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멘트먼트 그 연고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그 피부에 대해서 구조에서부터 증상,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약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골격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